명절을 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만 흘러가던 제 인생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어요. 시댁에선 크게 유통사업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남편 그리고 시동생 모두가 같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동서는 그 회사 직원이었죠. 어머님이 보시기에 워낙에 성격도 참하고 일도 잘해서 이 결혼은 환영받는 결혼이었어요. 내가 우리 윤희 씨를 둘째 며느리로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네. 내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이제 아주버님이랑 남편 도와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가족 회사니까요. 그럼 나야 고맙지.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들이 내 옆에 딱 있어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네. 딸이 없어도 행복해. 제가 어머님 딸인걸요. 앞으로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대표님 식구가 된 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고상하고 자유로운 어머님이셨고 그런 어머님을 저도 존경했어요. 남편과 전 대학교 CC로 만나게 되었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인지 어머님이 늘 가깝게만 느껴졌었죠. 상대적으로 제 커리어를 쌓을 틈도 없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리고 혼전 임신이라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던 터라 시댁 식구들을 보기에 살짝 죄송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저를 일하는 동서는 늘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던 나날이었죠. 형님은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보셔서 조금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처럼 사회생활하는 커리어우먼이 이런 것까지. 눈치가 없으면 참 그것도 곤란하고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형님은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속 편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야? 집에 대소사가 많잖아. 같이 있으면 좋겠어. 당연히 동서는 힘드니까 설거지 정도만 도와줘도 돼.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신용이라도. 며느리가 둘밖에 없으니까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거든. 남들은 일하는 동서면 형님이 알아서 다 해놓는다고 하던데. 형님은 절 부려먹으려고 안달이 나셨네요. 혼전 임신으로 이 집에 들어왔으면서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전 어머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예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하라고 결혼시키셨겠어요? 형님이야 혼전 임신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겠지만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 말이 어딨어. 부려먹다니.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내가 하는데 그냥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동서가 회사에서 어떤 유능한 인재인지 나도 잘 알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말은 좀 가려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동서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너무 실망했어. 부엌에서 저희가 투닥거리자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저희의 상황을 보더니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큰 며느리이기도 하고 결혼을 더 빨리 했으니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죠.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어머님이시기에 그저 꾸중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를 꾹꾹 억누르게 되었어요. 얘 큰애야, 너는 왜 둘째한테 그러니? 가뜩이나 요새 일도 많던데 회사에. 네가 나가서 일을 안 해봐서 그래. 둘째한테 그러지 말고 아서라. 내가 할게. 그깟 설거지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 다음부터는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줄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전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했던 거고, 다른 건 다 제가 하는데 설거지만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제가 동서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죠. 그냥 네가 좀 이해해라. 원래 밖에 일하는 애들이 좀 예민하고 일 생각에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그러려니 해. 둘째도 안 하고 싶겠니? 밖에서 일하랴 집에서 살림하랴. 쟤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니까 네가 조금만 양보해줘. 형님, 죄송해요. 제가 바쁘지만 않으면 형님 도와서 이 몸 불살르는 건데 정말 회사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어머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물량도 장난 아닌데다가 제가 맨날 철야에 특근해. 역시 어머님이 제 마음을 잘 아신다니깐요. 됐어. 내가 진작 도우미 아줌마 불러줄걸. 괜히 동서 사이에 분란만 만들었다. 이제 이 일은 없던 걸로 해. 알겠니? 저한테 눈을 치켜뜨고 대들 때는 언제고 어머님만 있으면 저런 식이었고 그런 동서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죠. 그리고 저 역시 사회에서 도태됐다고 느꼈을 즈음 어머님이 집에서 애만 키우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집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늘 동서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안쓰러우셔서 제안하신 것 같았고 전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어요. 언젠가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도 했던 터라 어머님의 제안이 정말 반가웠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초를 쳐버렸죠. 너도 집에만 있기 그러면 회사에 나와서 일해보는 게 어떠니? 어차피 전공이야 그네랑 똑같고 근자리는 아니어도 서서히 일 배우면서 그네 도와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지민이도 어린이집 다니잖니. 어때?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사실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애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 너라고 집에만 있고 싶겠니? 여건만 된다면 밖에 나가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 마음 나도 안다. 어머, 어머님은? 그래도 지금 회사가 중요하게 흘러가는 만큼 저희는 신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력사원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요새 회사에 안 나와봐서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실 신입을 가르칠 여유도 없고요. 그래? 애들한테 회사가 바쁘단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그네가 일할 자리 하나 없는 거니? 조그만 자리도? 제가 조그만 자리 하나 있음 얼른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없네요. 알다시피 저희가 복지가 굉장히 좋아서 이직률도 없고 그나마 구하는 사람은 경력사원이라서요. 혹시라도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님. 그래, 돌아가는 사정이야. 나는 손 뗀 지 오래니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럼 자리 있으면 얼른 큰애한테 말해줘라. 그네 너도 자리 생기면 언제든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 말고 지민이 교육에 힘쓰도록 해.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야. 기필코 취직을 말리는 동서였고
그런 동서 때문에 전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런지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동서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시동생네 앞으로 적금 통장을 주셨어요. 저도 아기 가졌을 때 어머님이 적금 통장을 주었는데 둘째 손주라고 다를 건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네도 임신했을 때 내가 준 거니까 둘째네도 받아라. 그래도 우리 손주 낳아주고 힘들게 품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임신 기간 동안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나 조리원 갈 때 금액 결제해. 눈치 보지 말고 이건 그냥 할머니 선물이에요. 어머, 어머님 감사해요. 진짜 우리 어머님 너무 쿨하시다니까.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 돈을. 내 핏줄 낳아주는데 뭐가 아깝겠어. 고맙다. 아무쪼록 임신한 상태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조금만 고생해줘. 동서는 입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민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환갑을 맞이해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였고 사실상 제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시골에 조용히 집을 지어 혼자만의 여유 생활을 즐기셨어요. 못했던 집안일도 하시고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회사를 이끌어갔던 것만큼 쉼이 필요하신 분이었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시간이 많아지니 저는 더욱 좋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분을 내려놓고 퇴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셨고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신 시어머니를 누군가는 참 달리 보고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어머, 또 왔어? 아이고, 우리 지민이 그새 더 컸네. 아유, 힘들게 뭐하러 와? 너도 쉬어야지. 다음엔 쉬어. 에이, 어머님 보러 오는 건데요, 뭐. 오히려 전 어머님이 완전히 일 그만두시니까 좋은데요? 이렇게 지민이도 자주 보여드릴 수 있고 저도 어머님 뵈러 오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제 어머님 생활 즐기면서 천천히 지내세요. 늦잠도 주무시고. 아유, 그래야지. 이게 얼마 만에 휴가야. 이런 날이 오다니 참 감회롭다. 회사는 큰애랑 둘째가 잘 이끌어 가겠지. 너 온 김에 우리 곤드레밥이나 해먹자. 내가 요새 음식하는데 빠졌는데 먹을 사람이 없잖니. 둘째도 오늘 휴일인데 부를까? 네, 좋아요. 음식도 여럿이 먹으면 정말 좋죠. 가뜩이나 동서 임신해서 잘 먹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고부끼리 데이트 해봐요.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아주 밤매고 집안일하고 이러면 저녁이라니까. 소소하니 좋아. 그렇게 어머님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진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와의 대화 소리가 저 역시도 그렇게 확 기쁘게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표정에 저 역시 민망해져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동서는 갑작스럽게 어머님께 차가운 말투로 얘기하였습니다. 예, 둘째야. 첫째는 지금 와서 우리 곤드레밥 해먹고 맛있는 거 해먹을 건데 시간 되면 올래? 너 잘 먹지도 못한다며. 내가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주마. 오늘 쉬지? 혹시 약속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먹고 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어머님은? 일도 해보신 분이 어쩜 그러세요?
제가 휴일에도 쉬는 거겠어요? 회사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 은퇴하셨다고 감 잃으신 거 아니죠? 그런 건 할 일 없는 형님이랑 어머님이나 드세요. 제가 쉬는 날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아주 바쁘신 몸 불렀다. 됐니? 참, 어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내가 아는 애 맞니? 아니, 그렇잖아요. 저 지금 힘드니까 끊을게요. 은퇴하시더니 완전 형님처럼 돼가지고. 난 일 절대 놓지 말아야지. 어쨌든 어머님, 저 못 가니까 그리 아시고 앞으로 이런 소소한 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더 당황해하는 건 어머님이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었고 전 그 길로 집으로 가게 되었죠. 생각을 해도 좀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오지랖일 순 있지만 어머님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고 더욱더 기가 막힌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동서였기에 크게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었지만 동서의 말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동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른한테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당장 어머님한테 사과드렸으면 좋겠거든. 이건 부탁이 아니고 그냥 동서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야. 그러니까 사과드려. 진짜 쌍으로 짜증나게 하네. 아니 형님, 바쁜 몸이 그런 것까지 해야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어머님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만 탱자탱자 노는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야 회사 오너니까 뭐 잘 보여야 했지만 지금도 제가 눈치 봐야겠어요? 동서는 회사 오너한테만 눈치 보나 보지? 일반 시어머니는 막대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네? 진짜 속물이다. 이제 회사가 서방님이랑 내 남편이 운영하니까 동서까지 회사 대표가 된 것 같고 그래?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형님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나이 때도록 경력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야망도 없고 전 이 사람이랑 회사 운영해서 아주버님 자리까지 넘볼 테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님이야 이제 뒷방 노인네인데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자인 거 아시죠? 저랑 이 사람이 밀어붙이면 아주버님까지 퇴임하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눈치를 봐야 할걸요? 오늘까진 그냥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진짜 약을 먹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 얘기를 어머님께 했다간 크게 상심할 것 같아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 엄청 상처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명절이 왔고 동서는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명절에 코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첫 명절은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명절에 와서는 입이 대빨 나와 또다시 제 속을 긁어놓았고 제 속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속까지 긁었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건 좀 사서 하세요. 회사에서 은퇴하셨더라도 저금해 놓은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웬 고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우미 이모님 불러주시는데 동서는 뭐가 그리 불만이야? 그리고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제가 어떻게 해요? 일도 힘든데. 이제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전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야, 너 나까지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까지 무시하니 이제? 네 눈에 뵈는 게 없지? 아, 무식해. 애들이 볼까 무섭네요. 이래서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진짜 말 막 할래? 어쩜 이렇게 위아래가 없어? 회사에서 일 잘하고 똑 부러져서 예뻐했더니만 이거 완전 개념 상실 아니야?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꼰대가 되나 봐요. 그렇죠?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집에서 있으니까 괜히 저 잡고 싶고 그래요? 어머님도 평생 일하고 사셨으면서 어쩜 한순간에 집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답답하게 되셨을까? 정말 안타깝고 할 말이 없네요. 동서는 정말 개념상실 막가파였고 그런 동서를 보면 화가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혹시나 집에 분란이 날까봐 참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살아온 세월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마는 홀로 아들들을 키우면서 못 볼 걸 볼 걸 다 본 어머님은 저보다 인내심이 더욱더 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아니 동서 말이야. 그렇게 회사에서 파워가 세? 아주 위아래가 없어 진짜. 어머님이 아무리 은퇴해도 그렇지 진짜 막 나가. 뭐 그렇지. 아무래도 나랑 동생 그리고 재수 씨까지 거의 셋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재수 씨 아래로 김 실장이 있거든. 되게 똑똑한 브레인이야. 솔직히 재수 씨랑 김 실장이랑 일 하나는 진짜 잘하긴 해.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좀 그렇잖아. 그냥 이해해. 엄마도 회사 때문에 참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엔 본인이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아니 참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회사에서 얼마나 몸바쳐 일한다고. 아, 열불나 진짜. 당신이 좀 주의를 좀 줘. 그렇게 남편에게만 퍼붓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동서가 웬일로 회사 일 때문에 본인 아들을 저에게 부탁한 날이 있었고 그날 조카를 보았는데 조카가 갑작스러운 열경련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민한 동서는 오자마자 저에게 퍼부으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얼마나 몰아붙이던지 이래서 에바준공은 없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애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리미리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저한테 열등감 넘치시잖아요. 집에서 놀면서 애 하나를 어쩜 이렇게 제대로 못 봐? 아니 재수씨, 말 다 했어요? 시온이 아픈 건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병원 왔잖아요. 아주버님은 빠지세요. 여자들 문제거든요. 우리 아들 조금만 늦어서 열경련이 뇌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 그래. 뭐 할 말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걸로 동서 진짜 말 함부로 한다. 동서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줄래? 나도 지금 너무 놀래고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열경련이 심각해 조카가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지 말아야 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단칼에 들은 시어머니는 멀리서 아이를 보러 오셨고요. 아이고,
우리 시온이 어쩌냐? 많이 아파서 애미가 힘들겠어. 애보랴 일하랴. 아유, 열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너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시온이 봐주마. 그래도 병원에서 이것저것 수발될 게 좀 많겠어. 내가 할머니니까 해줄게. 아우, 됐어요. 전문 시터 쓰는 게 낫죠. 평생 일하던 어머님이 애 수발을 들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앤데. 동서 기분이야 지금 그런 거 알겠는데 말은 가려서 하자. 어머님이 동서 위해서 그래 주겠다고 하는 건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이제 어머님이 회사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니까 아주 배는 게 없지? 회사가 네 거 같니? 그래서 그래? 아,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언제 제 거랬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시터 쓰면 되니까 저희한테 관심 꺼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뒷방 노인네 다 됐지. 그렇게 입에 사탕처럼 굴더니 나도 일 없다. 시오놈이 반드시 후회할 거야. 동서는 시어머니의 성의까지 뿌리쳤고 그렇게 그 일은 역시나 동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바빠지셨습니다. 항상 어머님네 가면 누구와 통화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에겐 일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 역시 해주시는 말 아니면 따로 묻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다음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선에는 결혼한 지 4년이나 되었고 2번은 어머님네 오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 6번의 명절을 세고 올라가면서 그날도 사람의 화를 돋궜어요.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준 젓갈통을 제게 모조리 버리는 거였죠. 어머님이 집에서 노시더니 진짜 어떻게 되셨나? 뭘 이런 걸까지 싸줘? 누가 먹는다고? 저딴 건 형님이나 잡싸요. 동서, 차라리 어머님네 오지 마.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 나 진짜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나도 폭발할 것 같거든. 서방님도 알아? 아니, 알겠지. 그런데도 동서 꼴 보는 거 보면 나 역시 서방님이 진짜 의문이다. 내가 아는 서방님은 깍듯하신 분인데 어쩜 동서가 이렇게 설치는 꼴을 가만 보고 있는지. 어른성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못된 거사. 저 역시 이번엔 참지 못하고 동서한테 퍼부으려고 하던 찰나 이제 막 잠에서 깬 6살 내 딸의 말에 동서는 허옇게 굳어졌습니다. 아까 내가 봤는데 그 안에 젓갈 든 거 아닌데. 엄마, 한번 열어봐봐.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넣는 거 봤어. 그리고 딸아이의 말에 제가 그 젓갈통을 열었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큰 쇼킹이었어요. 그 젓갈통 안에는 동서의 추억한 민낯이 들어있었고 외도하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조카와 시동생의 유전자 검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시동생은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동서의 외도 상대는 남편이 누누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던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해거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설명은 무슨 설명? 못된 것. 그날 시온이 입원한 날 혈액형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초부터 너무 내 아들 안 닮은 것도 이상했어.
아무리 안 닮은 자식이 있다지만 이렇게 남 같을 수가 없었거든. 내가 모든 걸 놓고 회사에서 은퇴한 거 같니? 그렇게 네가 보기에 뒷방 노인네 같았어? 회사에 내가 심어놓은 첩자만 해도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너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감히 김 실장이랑 붙어먹고 내 아들 뒤통수를 쳐? 이 망나니 같은 것 용서 절대 못한다. 아, 원래도 이상한 거 알았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가 인간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그러고 싶었어? 이혼뿐만 아니라 네 인생 전부 박살낼 줄 알아. 너랑 김 실장 둘 다 가만 안 둬. 이젠 끝장이니 알아둬라. 사실 시어머님은 그동안 동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캐고 있었어요. 혈액형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동서의 일거수일투족을 회사 직원들에게 보고받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김 실장과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혈액형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잠깐 이상한 생각은 가지긴 했지만 제가 동서네 부부 혈액형을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으니 전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어머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집념과 끈기로 회사를 키운 거지만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보고 두고두고 폭로할 계획을 썼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애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젓갈통에 넣고 그걸 여러분 동서에게 경고와 함께 깨끗이 끝내라고 하려고 했었지만 의도치 않게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폭로가 된 이상 김 실장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김 실장의 말에 의하면 정말 동서는 가관이었었고 애초에 시동생을 이용한 거였죠.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하면 시온이가 회사 물려받고 그럼 우리가 회사를 꿀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시온이가 제 아들이니 그리고 형님네에는 딸밖에 없으니 회사는 본인 아들이 물려받게 된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저 여자에게 홀딱 빠져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깨끗이 물러날게요. 너 말 다 했니? 너도 같이 짜고 했잖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장부 조작한 거, 그동안 거래처한테 납품받아서 개인적으로 팔아먹은 것까지 다 고할까? 그래, 아주 막장으로 치자다 보자. 시온이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못된 것들. 법이 심판해 줄 거다. 너희랑 말 섞기도 싫어. 내 아들만 불쌍하지. 시온이도 무슨 죄가 있어서. 에휴. 서류 갈 거야. 당장 나가. 시온이 데리고 내 집에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리 알고. 어디 뻔뻔하게 한번 싸워보시지. 여보, 제발. 아니, 저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없으면 회사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못 맞춰 일할게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시은이도 어머님 손자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 어떻게 저랑 시은이를 내칠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참 뻔뻔하구나. 내가 너를 정말 잘못 봤어. 애초에 내가 회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넌 날 하대하기 시작했지. 그래도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어 회사 일 하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넌 헛된 야망을 꿈꾸고 있었어. 나쁜 것.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김 실장에겐 상간 소송을 걸었어요. 또한 회사에선 김 실장과 동서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김 실장이 직접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이 떨어졌고요. 동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멸이었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동서 마음을 다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김 실장과 회사를 삼킬 계획이었으니 은퇴한 저희 어머님께 절대적으로 잘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희 남편부터 내치고 그 다음은 서서히 시동생의 손가발을 싸매놓을 계획까지 짰던 소름 돋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장부셨지만 그래도 충격에 병원에 3주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밥도 못 드시고 온 정신을 여기에만 쏟아서 신경성 위경련으로 위궤양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시동생은 꿋꿋이 싸움을 이어나갔고 동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서방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비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합의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합의 안 해주면 나 구속인데 시온이 어떡해, 응? 자기도 시온이 키웠었잖아. 조금이라도 정이 있다면 제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게. 모든 벌 다 받을 거야. 근데 시온이는 책임져야 하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 욕심이 끝이 없다. 회사를 네가 가질 생각을 하다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꾸려온 회사인데 네가 짓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온이가 정말 안 됐다. 너 같은 걸 엄마로 만나서 걔가 무슨 죄야. 넌 평생 속죄하며 살아. 시동생은 그래도 본인이 키웠던 아들을 생각하며 동서를 위해 탄원서를 내주었고 동서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의 친정 부모님의 집까지 팔아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청 울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벌인 일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뻔뻔 그 자체라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고 욕심만 부릴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진짜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형님이랑 어머님한테 찍소리도 않고 살게. 아니, 회사에 안 나올게. 집에서 당신 보필하면서 살림만 할 테니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좋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너 탄원서 내준 게 널 위해 내준 거 같니? 너한텐 이미 정 다 털려서 할 말도 없어. 시온이 때문에 해준 거야. 그러니까 찌그러져 살아. 그리고 네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 형수님이랑 엄마한테 사죄해. 이 돈밖에 모르는 악마 같은 인간아. 시동생의 말 덕분인지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크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고 동서의 친정부모님들은 죄가 없지만 딸 자식을 잘못 둔 덕에 집까지 팔아 조그만 투룸에 월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서와 동서 아들 그리고 그 집 친정 부모님들까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역시나 여장부처럼 살아가고 계세요. 오히려 지금 가장 마음이 편안해 보인달까? 아, 그리고 전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어찌어찌 살다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정말이지 너무 소중하고 재밌는 하루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 일이 있고 2년 뒤에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희 가족이 완전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개념머리 없는 동서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괜찮은 요즘입니다. 어머님도 말년에 아들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 아주 뿌듯해 보이는 얼굴이고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별일이 많지만 지금은 웃으며 추억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다가 예비 시댁과 저희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집안은 저에게 꽤 많은 걸 바라셨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잘 데려왔네. 확실히 배운 집안일수록 풍채가 다르다니까. 경아씨 부모님들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신다는 말을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내 아들이 그렇잖아도 경아씨 집에 다녀왔었잖아. 집이 엄청 좋다고 아주 난리더라. 경아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도 신분 상승하는 건가?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돈이지 뭐야. 항상 뭐만 하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으니 경아씨가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경아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 우리 집안은 무조건 찬성이거든. 결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르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경아씨 부모님들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하지. 경아씨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일정을 잡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바쁘셔서 일단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는 돼야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 은퇴 씨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집에 빈 방이 남아 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방이 남아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오빠만 보고 왔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도 전원주택 생활해 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하게 놀러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하실 거잖아요. 은퇴 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시모는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돈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시댁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제가 난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시모의 칭찬에 들떠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온 그 사람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오면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자기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초면인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예의가 없으셔? 집안에 대해 궁금하신 건 물어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과 엮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둥 며느리 덕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 내가 은태 씨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아닌 돈줄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바라시던데? 은태 씨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는 보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다 알게 될 사실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꼭 둥글게 얘기하셨어야 돼. 누가 봐도 당신 집안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제가 시부모님께 서운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 예비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 놓았고 처음으로 저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격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그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등을 보이고 말았네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지 저를 붙잡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온 거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다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 말일에 계획을 잡았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번에 내가 경아 씨한테 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불렀어.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면 경아 씨가 괜찮다고 할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괜찮지? 나는 그냥 오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네. 설마 우리 가족이 경아 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어?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야. 그냥 경아 씨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었다는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 입방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둘 사이까지 안 좋아져서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상견례 전에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다니까. 둘이 있던 오해들은 다 풀었다며?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럴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야 경아 씨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풀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하셨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해결을 하시려 했던 시모의 행동은 제 마음을 풀어주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날은 별일 없이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상견례 때 보자고 제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곤 시모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첫날에 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침착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어느새 첫날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하기 위해 양가 집안은 약속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엄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시모에게 여쭙자 제가 아빠 옆에 서서 편을 드니 시모는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다가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상처되는 말들을 뱉으셨고 저희 집안을 기생충이라고 하셨네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구만. 하마터면 별것도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내가 볼 일이 좀 생겨서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오지 않았다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시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바탕화면에 너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며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들어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니? 벌써 다 봤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주차 관리인이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 들게? 내 아들이 그럼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한테 좋게 말을 해줬던 것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 오히려 그쪽이 딸 덕에 신세 고치려고 저희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 보이는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못 볼 꼴을 봤는데 굳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맞댈 필요 있겠어요? 경아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빠가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집안과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집안의 식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재력 좋아하시네.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고귀한 척 배운 척 하고 있어? 아들한테 상견례 파투 났다고 당장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꼭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더라. 나는 내 식구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너한테 상견례 비용 청구할 거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주차 관리인을 하는 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고 시모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 또한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상견례 자리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걱정되는 얼굴을 보이며 아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집안을 욕하며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빠를 본 예비 시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경악을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분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이시잖아. 저번에 견적 넣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흘려듣고 보려고 하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알아보고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네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그쪽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온 건 제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 온 거니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총장? 당신 방금 저분 보고 총장이라고 얘기했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 식당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였다니까. 총장이 쓸데없이 여기서 주차 관리를 왜 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저희는 그쪽 집안한테 내 아들 넘겨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땐 못 뵀었는데 총장님이 여기서 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 아빠가 왜 여기서 일을 했겠어요? 여기 식당이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에요. 제가 은태 씨한테 먼저 설명해 주려 했는데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먼저 설레발치면서 자기가 좋은데 알고 있다고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 놨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 식당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얘기하려 했었는데 한창 점심시간이라 아빠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주차 관리를 해주시려 하시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앞뒤 자르시고 무작정 어머님 혼자 판단하셔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셨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우리가 식재로 납품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시잖아.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당신 세워두고 얼굴 잘 익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총장님, 저희가 못 알아봬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것 뿐이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일로 저희 식재료 납품 거래 계약 파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총장님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시부가 정색을 하면서 애원을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시모는 저희 아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시모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저희 아빠한테 막말을 하셨던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몸을 돌리셨고 시모는 그런 저희 아빠를 붙잡기 위해 급하게 문 앞으로 달려가 석고대죄를 하셨네요. 시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이미 아빠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신 상태셨어요. 시모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아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셨고 그 사람은 깊은 한숨만 내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와 아빠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눈빛에서 욕망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되었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 딸과 결혼을 굳힌 이유가 집안의 체력을 보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길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 있었죠. 얼굴 한번 본 거 가지고 그쪽 아드님의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인사 온 첫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안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딸 교육 하나는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고 상견례장 안에 그 사람과 예비 시모의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 듣게 된 저와 엄마는 예비 시댁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행동들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 아버님도 그렇고 경아도 집안에 대해 뭐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숨기려는지 모르겠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자기가 가진 걸 빼앗기게 될까봐 조심성이 남들보다 지나치거든. 내가 봤을 때 그쪽 부모들이 시켰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너랑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하러 숨기겠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재력이 많다는 거야. 엄마가 촉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네가 경아 데리고 오기 전에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대박 하나 물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딱 보고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큰 거 하나 물고 왔구나. 우리 집안도 이제 신세 좀 고치고 제대로 된 인생 살겠구나. 그런 부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선 내 속마음을 경아한테 들키고 말았지 뭐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의 일은 어느 정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랑 경아가 헤어지기에는 그동안 싸워왔던 시간들이 짧지 않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받아주게 되어 있지. 나도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줘야 결혼 이후에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밥 한 끼 사줬다. 경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느꼈는지 아주 좋아 죽더라. 작은 관심이 그 사람들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결혼도 사회생활이다. 얼마나 잘 물고 빠는지에 따라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식장에 발만 들이면 우리 인생도 이제 꽃피는 날이 온다고. 내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구나. 내가 걔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엄마 말만 잘 듣도록 해. 제대로 된 거 큰 거 하나 물어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그쪽이 가진 재산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히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아가 바로 녹아내리더라고. 역시 여자는 여자가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원하는 전원주택 하나 제대로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저를 대했던 거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에 속아 며느리로 들어갈 뻔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항상 의심이 많으신 분이고 말수가 적으셔서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킨 뒤 사이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을 때
아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아빠의 말대로 항상 입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예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너무 큰 배신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예비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저희 가족을 멍하니 바라보셨고 예비 신우는 결혼은 물 건너갔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던 시모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시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싹 변해버린 얼굴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아들, 이제 그만 연기해도 되겠다. 이 짓 하는 것도 더러웠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었는 줄 알아? 가진 것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내 아들한테 미행을 붙여?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그쪽이 더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이래서 그쪽 딸이 시집이나 가겠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결혼을 시킬 수나 있겠냐고. 평생 자기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예, 너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법이야.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미행을 붙였는데 너한테는 사람 안 붙였을 것 같니? 사생활 전부를 보고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진심을 알게 됐는데 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나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때의 모습이 확실했던 거였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본심을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예비 시부였던 분은 저희 아빠한테 매달리며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상견례는 별개이니 같이 엮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 사람들의 며느리로 들어가 전부 빨리고 있었겠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안 떨어질 뻔했던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그 집안 사람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를 다시 조사를 하셨는데 그동안 학교에 납품했었던 학교 측에서 계약했던 상품의 품질과는 다르게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들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 떨어지는 재료들을 학교 측에 넘기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계약 기간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식재료 업체를 다른 곳으로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학교 측을 속여왔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으니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엮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론 잘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심인 사람은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좋은 인연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제가 결혼하는 걸 보시기도 전에 지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얼른 저는 가정을 꾸려 제 가정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던 저에게 따뜻함을 주던 남편이었기에 참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누구나 흠이 있듯 남편은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니 저희는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 남들처럼 늘 티격태격하며 살았어요. 여긴 이게 맛있어. 이거 시켜라. 너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메뉴판을 보냐? 네가 이런 거 나오면 먹을 수나 있어? 나름 회사에서 회식도 다니고 그러거든? 당신은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당신 거랑 이렇게 시키자. 그리고 당신이 이런 데를 데리고 다녔어야 알지. 데이트할 때도 그저 국밥. 무슨 국밥 못 먹어 한이 맺혔나? 싸고 맛있잖아. 그땐 그게 좋다며. 그리고 여기 비싸니까 한 개만 시켜. 여기 양 많다니까. 다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2개씩 시키냐? 하여튼 낭비가 엄청나요. 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부자들은 낭비 절대 안 해. 무슨 낭비야. 당연히 1인 1메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킬래. 내 생일이잖아. 내가 원하는 거 먹자. 아, 그냥 이거 시키라니까. 애가 말을 점점 안 듣네. 어차피 이거 시켜도 너 먹을 줄 모른다고. 그리고 비싸잖아. 여긴 이게 가성비야. 네가 돈 낼 거 아니면 내 말 들어라. 하여튼 비싼 건 알아가지고 꼭 비싼 걸 먹으려고 해요. 아휴, 내가 낼게. 진짜 치사하다. 내 생일에 밥도 못 얻어 먹는다니. 그 돈 다 어디다 쓸래? 작작 아껴라. 그러다 골로 가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못해 늘 저를 깔아뭉개는 남편이었죠. 연애 때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 게 참 멋있어 보였지만 저한테만 뚜렷한 남편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었고 늘 저를 무시하고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에게 불만은 쌓여가기 시작했죠.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남편은 난임병원에 다니는 비용조차도 아까워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부분 여성들이 엄마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난 문제 없다니까. 네가 문제겠지. 그리고 그렇게 돈 들여서 애 낳아왔자 다 돈이야.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외식하고 하는 것도 애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주말에 엄마네 가서 김치 좀 담가라. 엄마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좀 들여다봐. 그건 그거고 난 애 꼭 낳고 싶은데 늘 외로웠어서 나 닮은 아이는 낳고 싶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보자. 뭐 돈은 있고? 애 옷에 장난감에 교육비에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그니까 너도 마음 접어. 그리고 아기 낳아봐. 우리 엄마 아마 손주 예뻐서 모든 거 다 주실걸? 그럼 내가 물려받을 게 작아지잖아. 그래서 싫어. 뭐? 아무렴 자식이 더 귀하지 손주가 귀할까?
당신은 어머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당신 자식인데 그러면 어때? 글쎄 싫다고. 애초에 난 애를 별로 안 좋아해. 돈까지 들어가며 애 낳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이고 희생이고 너 혼자 할 거면 낳아도 되지만 나한테 희생이나 금전적으로 바란다면 난 절대 반대야. 그렇게 알아. 내 생각 분명히 말했다.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뜻이 참 맞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꺼려했고, 저는 그래도 저희 둘을 닮은 아이 하나만을 바랬었죠.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고, 그 주 주말이 되어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기세가 보통 기세가 아니었기에 비위 맞추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엄마가 안 계시는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셨고, 나름 절 생각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유난히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지만 생각보다 아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머님이 또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뭐 한다고 이제 와? 직장 다니는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에 무조건 잘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당연한 거고. 내 재산 우리 한철이가 물려받으려면 네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얄짤 없을 줄 알아. 뭐 제가 못한다고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 재산을 안 주실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잘 아는데. 뭐? 나 참. 시집 온 처음엔 아주 잘하더니 점점 너도 능그렁이가 다 됐다. 어른이 말하는 거에 따박따박.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이걸 걱정한 거야. 얼마나 박복하면 두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니? 안쓰러운 것도 참시지. 그러게요. 제가 박복해서 이 집에 시집 온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뭐부터 할까요? 아니 제가?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지가 이 집에 시집 온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룹부터 닦아. 너 한철이한테도 이런 식으로 할 말 다 하지? 자고로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한철이 말에 도달지 마라. 어머님은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시나?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그런 발언 금지해요. 아유, 난 널 못 당하겠다 정말. 어쩜 저리 따박따박. 그래, 네가 이겼어. 얼른 와서 이거나 도와. 아주 힘들다. 가끔 아픈 말들을 하셨지만 저 역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가시를 많이 세운 날들이었어요. 막말은 하시지만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는 어머님이었고, 제가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도 정말 노여워하시거나 하는 건 없으셨죠. 친정 엄마처럼 진짜로 저를 구박하시기도 하셨지만 내면의 부모가 안 계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어머님일지라도 참 많이 의지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낯빛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캐묻게 되었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낯빛이 많이 어둡네?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랑 다퉜어? 무슨 일인데? 신났냐? 내가 아주 표정 어두우니까 신난 거 같다. 없는 거 데려다가 걷어줬더니만 이런 일에 아주 신을 내네.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걷어주다니. 당신 뭐 해준 게 얼마나 된다고 날 걷어줬대?
나 지금도 내 월급으로 살아. 걱정을 해줘도 난리네 아주. 당신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야. 늘 저렇게 말을 못되게 하니까 저러지. 그래, 아주 잘나셨어요. 엄마가 많이 안 좋아. 주말에 가서 이상한 거 못 느꼈냐? 아주 지 엄마 아니라고 관심이 없지?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셔? 아니, 주말에 별일 없었는데? 평소랑 똑같았어. 왜? 어떻게 안 좋으신데? 치매래.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 증상 악화되면 평일엔 간병인 쓰고 주말엔 네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시어머니가 미운 말을 많이 하시지만 제 엄마라고 생각했던 나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련히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둘 다 지병으로 일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병환 소식이 정말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고 그렇게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평소에도 구박은 하셔도 절 깊이 챙겨주시던 시어머님이셨기에 아픈 어머님께 좋은 마음으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점점 더 아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고 미운 적도 있었던 어머님이었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슬펐어요. 밥 달라고.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가정부 한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지? 얼른 밥 내놔, 이 나쁜 것. 어머님, 10분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소화 다 되면 그때 밥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얼른 이리 오세요. 싫어. 금수저 몰고 태어나서 네가 잘난 줄 알지? 네가 주인 아가씨면 다야.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러고 안 살아. 아휴, 우리 어머님 또 그러신다. 어머님, 제가 아까 맛있는 거 드렸죠? 이따가 또 드시려면 지금 이제 조금 걸으셔야 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은 애당초 제가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였고 주말마다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일에 어머님을 모시는 간병인들도 이런 치매 환자는 처음 본다며 다들 혀를 내두르며 늘 그만두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시어머님은 치매가 발병이 되자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다르게 변했거든요. 어떡하지? 아주머니 또 그만두신다는데 당장 어머님 평일에 어떡해. 아주머니들 월급을 올리던가 자기가 휴가 낼 수 없어? 가족 병가로 쓰면 되잖아.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라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당신 회사라면 그런 거 쓸 수 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엄마 똥기저귀를 깔아? 가오가 있지. 그리고 난 그런 거 비이상해서 못해. 다른 사람 구해봐. 아니 돈을 주면 일을 잘해야지. 돈이 작기를 해? 하여간 정신머리들이 글렀다니까. 됐고 아줌마 다시 구해볼 테니까 월급 올리지 마. 그래도 당신 어머님인데 좋은 사람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어 하셔. 가끔씩 정신 돌아오실 때 당신 많이 찾으시더라고. 이번 주말엔 나랑 같이 가서 어머님 좀 뵙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오자. 내가 부모님을 잃어봐서 알아. 지금 있을 때 잘해야지. 정말 안 그러면 당신 후회해. 시간 좀 내서 어머님한테 살갑게 해드려. 나 골프 간다고. 엄마야 어차피 이상할 때가 훨씬 많은데
잠깐 정신 돌아올 때 날 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금방 까먹을 텐데. 하여튼 여자들은 쓸데없는 거에 진짜 시간을 쏟는다니까. 나 그날 골프 모임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니까 그리 알아. 와, 진짜 네가 사람 자식이냐? 어머님이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머님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아파트도 해주시고. 근데 어떻게 이러냐? 내가 자식이 아닌데도 너야말로 글렀어. 어쭈? 너 엄마 돌아가시고 재산 나한테 물려주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지금부터 너도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야. 본인밖에 모르는 남편인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남편을 보자 황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생각했죠. 사실 어려운 형편에 어머님은 자수성가를 했고 남편에게 온갖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살았어요. 그저 왕자처럼 받들고 모셨던 거예요.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지라 남편은 지금 돈이 넘쳐도 늘 돈에 대해 예민했고 본인의 가족들에게 쓰는 돈조차도 아까워하는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을 보며 절레절레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시어머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돈 한 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잘 알기에 정말 별로더라고요. 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한다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 우리 한철이 보고 싶다. 한철이한테 말 좀 해봤어? 어머님, 정신이 돌아오셨네요? 오늘 그이가 특근을 갔어요. 그이도 참 오고 싶었는데 못 오게 돼서 아쉽대요. 거짓말. 한철이 참 내가 잘못 키웠지. 그저 지밖에 모르고. 내가 워낙 없이 살아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독이 된 거야. 누굴 탓하니 다 내 욕심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한철이가 마음은 여릴 거야. 그러니까 너라도 잘해라. 내가 한철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꼭 한철이 잘 보살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르게 인도도 해줘야 해. 한철 씨가 잘해야 저도 잘하는 거죠. 걱정 마시고 어머님은 건강 완화에만 힘쓰세요. 그래야 진행을 늦추니까요. 한철이가 내 생각은 아예 안 하지? 아니, 그럴 거야. 걘 어렸을 때부터 자기밖에 몰랐거든. 참 후회되지만 또 자식이라 마냥 놓기도 그렇고 너무 속상하다. 너한테 면목도 없고 너도 며느리로서 이렇게 날 봐주는 게 지칠 거 아니니. 전혀 안 그래요. 전 어머님 오히려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날들보다 엄마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더 많았으니 부담 놓으셔요. 아주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면 늘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지치지 않냐고 제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민폐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것부터 걱정하셨죠.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신이 돌아오기가 무색하게 더욱더 악화되었고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으시니 마음 놓으시고 맡겨주세요. 저희가 저희 부모님처럼 잘 모실 테니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는 가능한 거죠? 따로 외출도 모셔나가도 되는 거고요.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돈 주면 알아서 돈값 해야지.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 번호 말고 이 사람 번호로 전화 주세요.
요양원에서도 밉상으로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직원들 앞이라서 제 화를 다 억누르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는 게 사실 어머님을 방치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무겁든 말든 남편은 역시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니인데 이렇게 돈돈거리는 남편을 보니 한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양원이 이렇게 비싸다니. 아니, 죽을 때까지 그럼 여기서 모셔야 한다는 건데. 와, 진짜 돈 엄청 드네. 무슨 말이 그러냐? 진짜 인간이. 그놈의 돈. 없이 살아도 당신처럼은 아닐 거야. 남도 아니고 당신 엄마인데 꼭 그래야겠어? 난 오히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죄스럽구만.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그래? 이래서 아들들이란. 효부 납셨다. 막말로 다 돈이잖아. 늙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게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고. 당신이 그래서 애를 안 낳겠다는 거구나? 당신같이 클까봐, 맞지? 다 당신 같은 건 아니거든? 진짜 속물에 차갑다 차가워. 부모도 없어봤으면서 네가 무슨 부모가 된다고 나대는 거야?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자. 피차 좋은 소리 못 나오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부모 없다는 소리를 해? 진짜 막장이다, 당신. 나 그렇게 좋다던 유한철 맞아? 완전 딴 사람이야. 네가 비정상인 거야. 괜한 거에 감정 상한다는 제스처 좀 하지 마. 사람 질리게. 니네 엄마도 아닌데 왜 그러냐 진짜? 돈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했던 남편이었지만 다 본인처럼 생각하고 사는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식이란 그런 존재였죠. 본인조차도 본인 엄마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 자식 또한 본인에게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낳기 싫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연애와 결혼을 하다 보니 남편에 대해 참 뼛속까지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남편에게 지쳐가는 시기였죠. 그럼에도 따뜻한 구석이 있다고 착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본인 부모한테도 이러는데 저한텐 어떨까 싶은 의구심이었어요. 아유, 그래도 따님이 주말마다 어머님 보러 오시고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여기 보호자분들 중에 안 오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도 따님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 보러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여기 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가족이 왔다 가면 또 얼마나 나아지고 그러는데요. 아픈 환자들이지만 그런 거 다 느끼고 산다니깐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근데 사실 며느리예요. 딸이 아니고. 이런 데 모시는 것 자체가 죄송하기도 해서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왔다 가면 많이 나아지시나요? 어때요? 어머, 며느리시구나. 난 이렇게 열성적으로 다니시길래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왔다 가시면 그날 컨디션도 좋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정신이 온전해지시는 날도 많으시고 아드님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요샌 정신이 온전해지셔도 통 꺼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치매여도 모를 것 같죠? 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느끼고 슬퍼 하시거든요. 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는데. 요양원 직원의 말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신다니 뿌듯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어머님을 찾아뵀었고, 남편은 그중 몇 번만이 저를 따라왔죠. 정말 미웠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혼자 다니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어머님과 면회를 하고 가끔 외출도 다니면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해지실 때도 있어서 이 기억들을 다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정신을 딴 곳에 쏟아부은 탓일까요? 계속되는 회사 내 실적 부진에 전 결국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하고 말았죠. 사실 팀 자체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팀장인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았답니다. 부서 이동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강제 퇴사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허무했어요. 와, 잘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럼 뭐야?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에 네 커리어는 안 넣는다며 절대 안금만 줄 거라더니 그거 믿고 결혼한 거야. 나한테 기생할 일 없겠다 싶어서. 적당히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독립적인 데다가 나한테 피해는 안 끼칠 줄 알았는데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뭐? 기생? 당신 말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연애랑 결혼 합쳐서 10년이야. 근데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난 당신한테 뭐였어? 아니,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니? 너 혼자 그냥 살지. 괜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왜 내 신세를 망치냐고. 그게 뭐? 내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 마당에 그게 뭐라고? 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회사를 잘리냐? 이제 너랑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야 하니까 당분간 나 건들지 마. 지금 너 퇴사당한 게 나한테는 엄청 쇼킹이거든? 그리고 곧장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한참 뒤 돌아왔어요. 그것도 어머님과 같이 오게 되었고 어머님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나 남편이 제기한 행동이 화를 불렀어요. 내가 강제 퇴사 당한 날 요양원에서 치매 심호 데려와 저에게 기저귀를 던지곤 한마디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이더라고요. 이제 돈도 못 벌고 똥기저귀라도 갈아야지. 엄마 요양원에서 퇴원시켰고 이제 네가 집에서 엄마 모셔. 그럼 되겠네. 다달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 못했는데 너 이제 월급도 없고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네가 그 돈값을 해야지. 당신 진짜 최악이구나. 몇 년 동안 제대로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더니 나 잘렸다고 하자마자 쏜살같이 어머님을 퇴원시켜? 사실 어머님 퇴원시킨 게 화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하는 태도가 화나는 거야. 어쩜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저희를 번갈아 보시다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자 남편은 놀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으로 시댁 전 재산이 내게로 오게 되었어요. 이게 네 친엄마다. 넌 내가 네 친엄마인 줄 평생 알았겠지.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더니 딱 그 짝이구나. 내가 친엄마인 줄 알았으면서도 치매 걸리고 볼품 없어지니까 나를 금세 내팽개치는 인성. 네 친엄마랑 똑 닮았구나. 난 처녀의 몸으로 애 딸린 너네 아빠랑 재혼을 했어. 그때 네가 3살. 얼마나 안쓰럽고 가엾던지. 널 평생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그랬다. 단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 너네 아빠가 능력도 없고 우릴 먹여 살릴 형편도 안 되니 내가 보따리 장사해가면서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불려놨고 모든 걸 너한테 다 해주고 싶었어. 내 자식 낳으면 혹여라도 너랑 차별 갈까 싶어 난 내 핏줄도 포기하고 널 그저 아들로 키웠는데 넌 내 요양원비도 아까워하고 그동안 간병인도 아까워했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점이던지. 그런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는 없겠지. 내가 네 엄마가 아니듯 너도 내 아들이 이제 아니야. 오히려 몇 년을 대가 없이 날 위해 준 우리 며느리한테 줄 거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니? 그리고 이 재산을 쟤를 왜 줘? 나 엄마 아들이잖아. 네가 내 아들이긴 했니? 내가 널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너에게 바라는 건 없었지만 넌 최소한의 도리도 안 했어. 아니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이 일을 먹여주고 입혀준 게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당연히 할도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알았지. 쟨 내가 친엄마든 친엄마가 아니든 상관없고 오로지 돈이 목표였던 거야. 진짜 허무한 내 인생이로구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고 재혼한 시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준 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남편의 친모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주셨지만 돌아오는 건 아들의 차가운 냉대만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친엄마를 찾아야 될 날이 있을 때를 위해 시어머니는 사진 한 장과 이름 연락처까지 남겨두었지만 이걸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몇 년 동안 주말마다 어머님을 돌본 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본인은 자식도 없고 호련이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어차피 쟨 날 엄마로 생각도 안 했으니 내 돈도 가져갈 이유가 없겠지.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그저 지 한 몸만을 위하고 남이야 가족이든 말든 어떻게 되던지 이기적으로 구는 너를 눈두고 봐주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 날 키워온 세월이 있는데 왜 그 돈을 남을 주냐고요? 나도 남이지만 너무하잖아. 그럼 내 친엄마는 돈 좀 있는 양반이래요? 엄마가 날 키워왔으면 엄마가 날 책임져야지. 나 이대로 인정 못해. 어차피 지금 유산 며느리한테 다 줄 거다. 어차피 나 죽으면 호련이 사라질 몸이고 지금 와서 날 어디다 버린데도 어쩌겠니? 내 운명이지. 내가 아파도 날 살뜰히 챙긴 내 며느리, 딸 같은 그 며느리한테 줄 거니까 넌 입 다물어.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저한테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요. 내가 정신이 매번 나가 있었던 것 같니? 거의 대부분 온전할 때가 많았어. 넌 아픈 나를 정말 많이 위해 줬잖니.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변호사에게 본인의 유산 상속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다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해 주셨고 남편은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원래도 욕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래도 연애와 결혼 합쳐 1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동안 전 껍데기와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건
제 착각이었어요. 간혹 겉은 차갑지만 속은 여린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차마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였고, 늘 무례하게 말했던 언행은 친데레 행동이 아닌 그저 무례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어서 그렇게 행동했단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엄마가 치매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놔. 너한테 가는 꼴은 못 봐. 남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인데 그렇게 아까워? 어머님 나보고 모시라며. 그럼 내가 어머님 재산을 가져가도 맞는 거지. 내가 당신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이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다면 애초에 너랑 관계는 사단내는 거였는데 어리석었지 뭐야. 말이 되냐?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하는 일이고 그 돈은 엄마가 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잖아. 당장 내놔.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인정한 건 나 하나야. 너 이러려고 엄마한테 지극정성이었지?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당신 진짜 불쌍하다. 뭐든 돈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역겹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나 이대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절반이라도 내가 뺏어올 거니까 그 돈 허튼 데다 쓸 생각 말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당신 부인이긴 한 거야? 이렇게 아까워하다니.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그냥 이대로 끝내자. 뭐하러 같이 살아? 어차피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넌 아무도 못 믿잖아. 그나마 나랑 결혼한 것도 딸린 처가 식구 없고 나 일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 피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이제 끝내. 그리고 혼자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저에게 간 돈 자체를 아까워하는 남편을 보자 만약 이 돈이 남편에게 갔다면 저에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이혼은 하지만 재산에 관해서 절대 가만 못 이겠다며 반환 청구 소송까지 걸었지만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저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제 재산을 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틈만 나면 전화를 걸고 만나서 모든 부분을 깔끔히 해주셨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다 했고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동안 치매 어머니를 떠맡기고 본인은 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면서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과 남편 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모두 남편의 인성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럼에도 아무도 필요 없다고 떵떵거리며 화를 냈어요. 예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만 주면 안 되냐? 솔직히 너한테 너무 과분하잖아. 우리 엄마 재산이 몇 억은 되는데. 친엄마 찾아서 어떻게든 잘 살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는데 네가 그래? 넌 어머님이 널 안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 돈이 더 아쉽구나. 친엄마? 어머님한테 듣기론 너랑 인성이 똑같다던데 어디 한번 잘 찾아봐. 똑같은 인간들이 어떨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나라면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할 때까지 내가 어땠을지 참 되돌아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님은 안 봐도 그만인 건가? 어머님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정말 알 것 같다. 노친네가 치매 걸릴 거면 정상으로 걸릴 것이지. 그 돈을 왜 남을 줘?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이 노친네를 그냥. 어머님이 정말 불쌍하다.
당신 같은 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생 헌신한 게. 넌 그렇게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봐.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모셔와 1년 동안 간병을 하였고 결국 돌아가셨답니다. 피로 엮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병간호를 하면서 엄마가 안 계신 저에겐 엄마가 돼주기도 하였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정신이 완전 온전해지셔서 이것저것 저에게 그동안 시집살이 시켰던 것, 키워준 아들이 괘씸한 얘기부터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나열하셨고 전 어머님의 정신이 온전해지신 것만 같아서 너무 기뻤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뒤 어머님은 훨훨 멀리 날아가셨죠. 할 만큼 한 거야.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 양반이 사람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본 거지. 자기 아들 앞날을 다 알았던 거야. 그래도 진짜 수고했다. 친엄마여도 병간호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양반이 고마워하셨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부모가 없는 저에겐 때론 엄마같이, 때론 이모같이 많이 잘해주셨거든요. 내가 그 양반 성격을 몰라? 아들이 아마 최고라고 했겠지. 하지만 금방 후회하고 모든 걸 바로잡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님의 유언 따라 남편은 부르지 않았고 제가 상주로서 장례식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저와 어머님이 같은 처지의 운명인 것 같아 더 잘 맞았을지도 모르겠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이 나고 전 상가 하나를 얻어서 소규모 카페를 열었고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지 아침마다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쩌다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 제 인생 참 아깝다고 많이 여겼지만 엄마가 없는 저에게 그나마 엄마라는 빈자리를 채워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으니 고마운 마음도 어느 정도 들어요. 곧 어머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어머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비록 두서없지만 제 진심을 담은 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